자, 반갑습니다. 자료구조. 이번에는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가 아래 나와 있는데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프의 특징과 그 필요성을 설명을 할 수가 있다. 두 번째는 그래프의 용어를 설명하고 종류별 특성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세 번째는 그래프를 인접 행렬과 인접 리스트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래프 탐색 방법을 이해하고 탐색 절차에 따라 탐색할 수 있다. 이렇게 네 가지 정도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주로 이 세 번째와 네 번째의 비중을 두고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래프의 개요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그래프는 틀이랑 비슷한 형태의 자료 구조인데요. 근데 자료 구조 중에서 표현 능력이 가장 우수하며 현실 세계의 다양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모델링하는 데 사용한다. 이 모델링이라는 의미를 처음 들어보았을 텐데, 오른편에 사물의 형태를 형상화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내비게이션에서 최단 경로를 탐색을 해야 되는데 가장 빠른 길을 찾아야 되는데 서울에서 대전까지 갈 때 가장 빠른 길이 어딘가? 고속도로를 타면 가장 빠르지 않을까? 근데 출근길 아니면 퇴근길에 고속도로가 꽉 막혀 있을 때 그러면 국도를 타야 가장 빠른 경로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해결을 할 때 어떤 사물과 사물, 개체와 개체 간의 그 형태를 형상화하는 것을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프는 연결되어 있는 개체 간의 다양한 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 자료 구조이다. 다양한 관계를 표현할 수 있다. 뭐 지도라든가 전기 회로라든가 이런 문제를 그래프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읽을 거리로 그래프의 역사가 나오는데요. 뭐 그래프는 이제 수학에서 오랫동안 연구가 되어 왔고 이제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으로서 알고리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활용을 함으로써 이제 정보 쪽에서도 활용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우리가 만약에 쓰레기 처리장 아니면 어떤 발전소 이런 것들을 우리 천안시나 공주시나 이런 도시에다가 짓는다고 했을 때 쓰레기 처리장은 뭐 외곽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화력발전소는 어떤 발전소는 전기를 공급해 줄 때 이 사용하는 가정이랑 거리가 멀면은 또 손실이 있겠죠. 그래서 가장 최적의 위치, 가장 짧은 경로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할 때 또 그래프를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프는 트리와 마찬가지로 정점과 간선의 형태로 표현을 하는데요. 정점을 원으로, 그쵸? 트리도 마찬가지였죠. 간선을 선으로 그려가지고 시각적으로 표현을 하고요. 또 배열로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연결 리스트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기 보면은 그래프 G1과 G2 두 가지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순서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기 때문에 다른 그래프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A를 기준으로 A는 B, C, D 이 세 개의 노드 정점에 연결이 되어 있고 그래프 G2에서도 A는 B, C, D 세 개의 정점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정점에 연결되어 있는 그 관계들을 보았을 때 이 두 가지가 서로 동일한 그래프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기는 다르지만 우리가 시각적으로 단순히 보기에는 형태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지만 이 관계적인 측면에서 연결되어 있는 그 간선들의 관계를 봤을 때는 둘이 동일한 그래프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를 사용하는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는 인터넷을 예시로 들어가지고 인터넷 속도가 이제 기지국이랑 집이랑 너무 멀면은 속도가 저하되겠죠. 그래서 우리 학교 인터넷도 겁나게 느린 이유가 기지국이랑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 전선이 멀면 멀수록 그 신호에 전송되는 그 데이터에 오류나 잡음이 섞일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최적의 위치, 가장 효율적인 위치에 이 기지국이나
아니면 뭐 인터넷 서버 이런 것들을 위치를 시킵니다. 뭐 다른 예로는 철도의 안전망을 또 분석을 하거나 뭐 인터넷 속도, 회원들의 관계 이런 것들이 그래프를 사용하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프는 간선의 방향성, 간선의 가중치, 간선의 가중치 그래프와 방향성을 통해서 다양한 종류로 분류가 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로는 간선의 특성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무방향 그래프와 방향 그래프가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래프는 간선이 방향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가 나와 있는 이런 그래프를 방향 그래프라고 하고요. 여기 보면은 화살표가 없는 이런 그래프를 무방향 그래프라고 합니다. 자, 무방향 그래프는 간선이 없어요.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간선을 통해 양방향으로 갈 수 있으며 정점 A와 B를 연결하는 간선은 이렇게 괄호 안에 A, B 이 정점의 쌍으로서 간선을 표현을 해줍니다. 자, 간선에 방향이 없었기 때문에 B, A 이렇게 표현을 해줘도 되고 A, B 이렇게 표현을 해줘도 된다는 소리죠. 근데 방향 그래프에서는 A, B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대부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우리가 읽잖아요. 그래서 표현을 할 때도 그래프에서도 여기가 이제 시작점이고 오른쪽이 도착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A에서 B로 간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방향 그래프에서는 이렇게 동그라미 1번처럼 표현을 하면 그렇고 2번 만약에 BA 이렇게 표현을 했으면 B에서 A로 간다. B에서 A로 가는 간선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에서는 요 대각선이 아니라 꺽쇠죠. 꺽쇠. 요 꺽쇠 BA 이런 식으로 표현 방법을 달리 함으로써 방향 그래프와 무방향 그래프를 이렇게 나타내 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굳이 이렇게 뭐 표현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보다 그래프가 어디에 활용되고 왜 필요한지 또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거를 초점을 맞춰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나와 있는 그래프 G1과 G2를 정점과 간선으로 해서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G1은 무방향이었고 G2는 방향이었죠. 방향 그래프. 그래서 간선의 개수가 똑같지만 이제 서로 A에서 B로, B에서 A로 갈 수 있는 게 무방향 그래프고 A에서 B로만 갈 수 있는 게 방향 그래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렇게 선생님이 간선 하나를 추가를 하면은 B에서 A로 가는 간선을 추가하면은 그래프의 집합에 이제 B, A 이런 식으로 간선의 그 개수가 하나가 추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아래에 보면은 정점과 간선을 찾아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먼저 정점을 보면은 정점은 4개 A, B, C, D 4가지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간선을 써라 라고 보니까 A, B, C, D의 이제 포함 관계, 이 순서 관계 이런 걸 나타내는 간선의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방향성을 나타낼 때는 이렇게 이 꺽쇠를 써서 A에서 C로 가는 A에서 C로 가는 간선을 추가해주고 그 다음에 B에서 A로 가는 간선 또 D에서 C로 가는 간선 그 다음에 C에서 B로 가는 간선 또 B에서 D로 가는 간선 이렇게 해서 총 5개의 간선으로 그래프를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표현할 때 간선을 쓰는 순서는 따로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그래프의 표현입니다. 표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표현 방법도 중요하죠. 자, 그래프를 표현하는 방법으로는 인접 행렬과 연결 리스트를 사용하는 인접 리스트 두 개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인접 행렬은 말 그대로 2차원 배열 가지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프는 보통 평면상의 이제 2차원의 그 어떤 정점과 정점 간의 이 관계를 표현을 하니까 2차원 배열을 사용을 하고요. 자, 첫 번째로 인접 행렬을 통해 그래프를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죠. 무방향 무가중치, 무방향 가중치 그래프가 있는데요. 무방향 무가중치 그래프는 연결 여부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1로 표시를 하고요. 연결이 안 되어 있다. 그러면 0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아래에 보면은 이제 간선 i와 j가 그래프에 있다면, 간선이 있으면 이제 어떤 행렬의 i행 j열의 값이 1로 설정을 해주고, 없으면 0으로 설정을 해주는 게 바로 요 인접 행렬로 표현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 i와 j를 뭐 1과 2라고 했을 때는 정점 1에서 정점 2로 가는 요 간선이 있기 때문에 1행 2열 그리고 2행 1열, 우리가 무방향이기 때문에 양쪽으로도 이렇게 서로 갈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 두 개의 값을 1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1과 5 사이에, 정점 1과 정점 5 사이에 간선이 있는가, 그걸 한번 또 표현을 하면은 1에서 5로 가는 간선은 4를 통해야만, 1에서 4로 갔다가 4에서 5로 가야만 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1행 4열, 아니죠, 1행 5열 그리고 5행 1열의 값은 0으로 표현을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간선이 있으면 1, 간선이 없으면 0 이렇게 나타내 주는 게 무방향 무가중치 그래프 표현 방법입니다. 다음에는 무방향 가중치 그래프 표현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간선의 존재를 의미하는 1 대신에 가중치 값을 인접 행렬의 배열에다가 저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고요. 만약에 정점 1에서 정점 2로 간다. 그러면 가중치 값이 5이기 때문에 1행 2열과 2행 1열의 값을 5로 이렇게 저장을 해 놓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방향 그래프다. 네. 방향 그래프를 인접 행렬로 표현을 하면은 이제 무방향 그래프와는 조금 달라집니다. 자, 만약에 여기 보면은 노드 1과 노드 2가 1에서 2로 가는 간선 하나가 존재를 하죠. 그러면 1행 2열의 값은 1이 되고, 반대로 노드 2에서 노드 1로 가는 요 그래프 간선이 없기 때문에 배열의 2행 1열 값은 0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인접 리스트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포인터를 안 배웠으니까 여기는 간단하게 읽고 넘어가기만 바랍니다. 그 다음은 가중치 그래프입니다. 가중치 그래프란 간선의 정점 간의 가중치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이제 가중치 그래프라고 합니다. 가중치 그래프가 왜 필요하느냐? 우리가 단순히 이제 선로를 뭐 대전과 부산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간선으로 이어주면 되겠지만, 내비게이션으로 최단 경로를 탐색을 한다라고 했을 때 대전에서 부산 가는 거리, 대전에서 천안 가는 거리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그 걸리는 시간이라든가 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중치로 표현을 해줄 때 이런 가중치 그래프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림 3-36에 보면은 가중치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노드에 만약에 여기가 서울이라고 한다면 서울에서 대구 가는데 260이라는 값이 필요하고, 서울에서 대전 가는데 대구보다는 거리가 짧으니까 130이라는 가중치 값이 필요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구조적 특성에 따라서 또 그래프를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완전 그래프라고 해가지고
그래프 내 모든 정점이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를 이제 완전 그래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에서 이제 연결할 수 있는 모든 정점을 연결한 게 완전 그래프이고요. 이거를 뭐 방향 그래프나 무방향 그래프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분 그래프라고 해서 그래프 안에서도 우리가 트리에 서브 트리가 있듯이 그래프의 부분 그래프라고 해서 그 부분 집합으로 이루어진 그래프를 부분 그래프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은 그래프의 용어인데요. 기본적인 용어로는 인접, 두 개의 정점 간에 간선이 존재할 때 인접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A는 노드 B와 노드 C에 인접해 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차수입니다. 정점에 연결되어 있는 간선의 개수, 트리에서도 차수가 똑같은 개념이었죠. 이제 트리에서는 가지고 있는 자식 노드의 개수였죠. 근데 그래프에서는 연결되어 있는 간선의 개수를 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방향 그래프 G1에서 모든 정점의 차수는 2다. 왜냐? 서로 연결이 3개의 노드에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B에서도 간선이 2개, C에서도 간선이 2개, A에서도 간선이 2개이기 때문에 차수가 2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방향 그래프, 우리가 무방향 그래프에서는 그냥 간선의 개수를 세면 됐는데 방향 그래프에서는 외부에서 나한테 오는, 그러니까 B에서 A로 오는 A를 기준으로 했을 때 다른 쪽에서 나한테 오는 걸 진입 차수라고 하고요. 진입 차수. 그 다음에 외부로 나가는 A에서 C로 나가는 이런 간선을 진출 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방향 그래프 G2에서 정점 B의 진입 차수는 1이고 진출 차수는 2이다. 이제 B로 진입하는 간선은 하나이고 B에서 나가는 간선은 이제 2개이기 때문에 진출 차수가 2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경로인데요. 경로는 두 정점 A에서 뭐 B까지 임의의 정점에서 임의의 정점까지 이르는 간선들의 그 노드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순서를 나열한 리스트를 의미를 합니다. 그 순서 경로, 그 경로를 의미를 하는데요. 자, 만약에 A에서 E를 간다고 가정을 하면은 B를 거쳐서 가는 방법이 있고 D를 거쳐서 가는 방법이 있고 B에 갔다가 C로 갔다가 D로 갔다가 E로 가는 방법이 있고 다양한 순서상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게 왜 경로가 필요하느냐? 우리가 최단 경로 같은 걸 탐색을 할 때 가중치가 다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거리를 계산할 때 아니면 가장 적게 소요되는 비용을 계산할 때 이런 경로들을 놓고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로라는 개념은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경로를 구성하는데 여기 나오네요. 경로를 구성하는데 사용된 간선의 수를 경로 길이라고 하고 경로 중에 반복되는 간선이 없는 경우를 단순 경로의 시작 정점과 끝나는 정점이 동일한 경로를 사이클이라고 한다. 우리가 아까 트리에서도 사이클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었는데 만약에 A, B, C, D 이렇게 4개의 간선이 정점이 있다고 할 때 A와 B를 잇고 C와 A를 잇고 또 C와 D를 잇고 A와 D를 이었을 때 A에서 C와 D를 거쳐서 다시 A로 돌아오는 요런 경로를 사이클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 루프인데요. 루프는 임의의 한 정점이 자기 자신으로 이어지는 간선. 여기 보면은 A가 A에서 출발해서 A로 오는 이런 간선을 가지고 있는 경우 루프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간선을 표현을 한다면 A에서 출발해서 A로 도착하는 이런 루프 간선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교과서에 있는
깊이 우선 탐색의 예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쌤이 새로운 예제를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자, DFS 깊이 우선 탐색인데요. DFS의 그 수행 과정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스택 하나를 그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방문하는 원소들을 스택에다가 하나씩 넣어줍니다. 자, 우리가 0번, 시작 정점은 대부분 0번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0번 정점을 넣어주고요. 자, 이 0번 정점에서 방문할 수 있는 노드가 있으면 그 노드를 방문을 하고 스택에다가 넣어줍니다. 자, 지금 보면은 방문할 수 있는 게 1과 2번 정점인데요. 우리는 작은 것부터 먼저 방문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정점을 이렇게 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또 1번 정점에서 우리가 1번 정점에 방문을 했으니까 스택에다 이렇게 1번 정점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1번 정점에서 방문할 수 있는 노드가 있으면 또 방문을 해줍니다. 여기 보니까 5번 노드를 방문할 수 있으니까 5번 노드를 방문을 해주고 스택에다가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근데 보니까 이제 5번 정점은 더 이상 방문할 수 있는 정점이 없잖아요. 이럴 때 스택에 있는 이 값들, 정점들을 하나씩 이렇게 빼줍니다. 5번 정점을 삭제를 해서 5번 정점에서 방문할 수 있는 정점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지금 보니까 없죠. 그러면 스택에서 하나를 더 빼줍니다. 자, 1번 정점을 또 빼가지고 이제 1번 정점에서 방문할 수 있는 다른 정점이 있는가 이걸 확인을 해줍니다. 지금 보니까 6번 정점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러면 당연히 방문해 줘야겠죠. 그래서 6번 정점을 이렇게 방문을 해주고 6번 정점에서도 마찬가지로 방문할 수 있는 노드가 있나 확인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7번 노드와 8번 노드가 있는데 우린 작은 거 7번 노드를 방문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또 스택에 넣어줘야겠죠. 그 다음에 7번 노드에서 이걸 여기로 옮겨주고 또 방문할 수 있는 간선이 자, 그 다음에는 7번 노드에서 또 방문할 수 있는 정점이 있는가 한번 확인을 해 봅시다. 8번 노드가 있네요. 8번 정점이 있으니까 또 방문을 해주고요. 스택에다가 이렇게 넣어줘야겠죠. 그리고 나서 8번 정점에서 방문할 수 있는 정점이 있는 거 확인을 해봤더니 6번 정점이 이제 있긴 한데 이미 방문을 했던 정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방문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스택에서 또 값을 하나 빼줍니다. 정점 하나 빼서 8번 정점에선 더 이상 방문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면 또 하나를 또 빼서 7번 정점에서 방문할 수 있는 다른 정점이 있나 확인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6번, 8번 이미 다 방문을 했기 때문에 방문할 수 있는 정점이 없죠. 그래서 그 안에 스택에 또 6번 정점을 꺼내가지고 다시 또 방문할 수 있는 노드가 확인하고 6번에서도 마찬가지로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스택에서 값을 꺼내줍니다. 그럼 0번 정점에서 방문할 수 있는 다른 정점이 있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아까 2번 정점이 남았었죠. 그래서 2번 정점을 이렇게 방문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스택에 2번 정점이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 2번 정점에서 또 방문할 수 있는 정점이 있는가 라고 봤더니 3번, 9번, 4번 정점이 있네요. 그 중에서 우린 제일 작은 값인 3번 정점을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3번 정점을 이렇게 스택에다가 추가를 해주고 3번에서 또 방문할 수 있는 정점이 있느냐 하고 봤더니 9번 있네요. 9번 정점을 또 방문하고 스택에 추가하고 9번 정점 기준에서 방문할 수 있는 정점이 있느냐 봤더니 10번 정점이 또 방문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나서 10번을 이렇게 추가를 스택에 했더니 10번 정점이 이제 더 이상 방문할 수 있는 다른 정점이 없죠. 그래서 또 스택에서 이렇게 팝 하나를 꺼내서 방문할 수 있는 정점이 있나? 10번 정점에서는 없어. 그럼 하나 더 꺼내. 그러면 9번 정점에서 방문할 수 있는 게 있나? 아니, 없네. 그러면 하나 더 꺼내. 해서 3번 정점은 3번 정점도 없어. 자, 그 다음에 2번 정점은 2번 정점을 꺼내 보니까
이 4번 정점이 방문할 수 있어. 그러면 4번 방문해. 해서 이렇게 4번 정점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스택에 이 추가된 순서, 삭제된 거는 따로 포함을 하진 않았는데, 이제 0번부터 해서 4번, 여기 4번까지 이렇게 쭉 추가된 이 과정을 설명을 했는데요. 보기 쉽게 한 번 더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택에 있는 값을 그냥 지워볼게요. 그리고 나서 탐색하는 이 간선들만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택을 그리고요. 0번부터 시작 정점부터 한번 이 깊이 우선 탐색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번 추가를 하고요. 이 0번 정점 추가한 다음에 1번 1번 정점 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5번 정점 방문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더 이상 방문할 정점이 없으니까 삭제해서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또 없으니까 다시 한번 스택에서 정점을 빼서 확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6번 정점을 방문할 수 있으니까 6번을 더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7번 정점을 방문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8번 정점까지 방문을 해주고, 또 더 이상 방문할 게 없으니까 스택에서 빼서 확인해주고, 8번 정점에서 방문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7번 정점을 스택에서 빼가지고 또 한 번 더 확인을 해줍니다. 그리고도 없어. 그러면 이제 또 스택에서 하나 더 빼. 그래서 6번 정점에서도 이제 탐색할 수 있는 정점이 있나? 하고 봤더니 없죠. 그래서 0번 이제 정점을 또 빼내가지고 0번 정점에선 있나 확인해 보는데, 그쵸, 이제 오른쪽에 2번 정점이 있으니까 또 탐색을 하고 스택에 넣어 주고요. 그 다음에 3번 정점을 또 탐색을 하고, 그 다음에 9번 정점을 또 탐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0번 정점까지 탐색을 하고, 10번 정점에서 더 이상 이제 탐색할 게 없으니까 스택에서 또 하나씩 빼가지고 10번 정점에서 탐색할 수 있는 게 있나? 했더니 없어. 그러면 하나 더 빼. 9번 정점도 없네. 그러면 스택에서 값을 하나 더 빼. 그 다음에 나온 게 3이네. 3번 정점에서는 이제 또 탐색할 게 있을까? 했더니 없네. 그러면은 2번도 빼. 해서 2번 정점에서는 있나? 2번 정점에서는 있네. 해서 4번 정점을 이렇게 탐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컴퓨터는 정점이 다 끝났나 안 끝났나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제 스택이 텅텅 빌 때까지 계속 연산을 반복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4번 정점에서 또 탐색할 게 없으니까 스택에 있는 값을 또 빼서 4번 정점에도 더 이상 이제 탐색할 게 없어 라고 해서 이렇게 0번부터 1번, 5번, 6번, 7번, 8번, 2번, 3번, 그 다음에 9번, 여기 선이 빠졌네요. 그 다음에 10번, 4번, 이런 식으로 깊이 우선 탐색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너비 우선 탐색이에요. 너비 우선. 아까는 깊이 우선이었고 지금은 너비 우선입니다. 너비 우선 탐색은 시작 정점에 가장 가까운 정점을 모두 방문한다. 시작 정점에 붙어 있는 모든 정점을 일단 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멀리 떨어져 있는 정점들을 방문하는 형태의 탐색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이 너비 우선 탐색을 활용을 하는지, 또 어떤 자료 구조를 활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비 우선 탐색은 Q를 활용합니다. Q 이렇게 생겨서 선입, 선출,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형태의 요 자료 구조였죠. 여기는 Q를 하나 만들어요. Q 이렇게 Q입니다. 네, 그림 실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Q에다가 방문하는 정점들을 하나씩 넣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 우리가 0번에서 시작하니까 0번 정점을 먼저 Q에다가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Q를 확인을 합니다. Q에 정점이 있나 없나 확인을 해요. 그래서 0번 정점이 있으니까 0번 정점을 빼내고 0번 정점과 연결되어 있는 다른 정점을 한 번씩 방문을 해줍니다. 근데 우리가 방문할 때마다
Q에다가 집어 넣어준다 라고 했죠. 자, 1번 방문 정점을 Q에 넣는다. Q에 푸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Q에 있는 정점 하나를 꺼낸다. 그 다음에 이 정점에 연결된 노드를 전부 방문한다. 그리고 나서 4번 다시 1번으로 돌아가 반복한다. 이렇게 네 가지 절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0번 정점에는 1번, 2번, 3번, 4번 이 네 가지 3번은 연결이 안 되어 있네요. 1번, 2번, 4번 정점을 먼저 방문을 해줍니다. 그러면 방문을 했으니까 Q에 넣어줘야겠죠. 1, 2, 4 이렇게 1, 2, 4 세 개의 간선은 표현을 해줬고 방문을 했고요. 노드를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점에서 또 탐색을 시작을 하느냐? 간단합니다. 또 Q에서 정점 하나를 꺼냅니다. 이제 1번 정점을 기준으로 1번 정점에 연결된 정점들을 1번 정점에 연결된 다른 정점들을 방문을 또 해줍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1번 정점은 0번이랑 2번 연결이 되어 있는데 보면은 지금 이미 우리는 0번도 방문했고 2번도 방문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방문할 간선 또 노드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정점이 없다. 그래서 다시 2번 Q에서 하나 또 정점 꺼내가지고 2번 정점을 기준으로 또 방문할 때가 있나? 이렇게 찾습니다. 방문할 때가 있나 찾아보니까 이번에는 3번 그리고 4번 1번 이렇게 3개 4개 0번까지 4개의 정점이 있는데 이미 0번 1번 4번은 방문을 했고 3번 정점만 남아있기 때문에 3번 정점을 방문을 해줍니다. 그러면 또 Q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나서 더 이상 방문할 게 없으니까 다시 Q에서 정점 하나를 꺼내요. 4에서 또 기준을 보니까 4를 기준으로 보니까 0번, 3번, 2번 3개의 간선이 있는데 0번, 3번, 2번 이 정점 다 이미 방문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방문할 정점이 없네 하고 또 탐색을 하지 않고 Q에서 다시 또 정점 하나를 꺼냅니다. 그래서 3번 정점을 기준으로 또 연결되어 있는 정점들을 보니까 다 방문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탐색할 게 없구나 하고 이제 탐색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첫 번째로는 정점 0번 우리가 항상 0부터 가장 작은 숫자부터 일단 방문을 해서 탐색을 시작하고요. 그 다음으로 작은 숫자 1번 정점 방문하고 그 다음에 2번 정점 방문하고 그 다음 4번 정점 방문하고 정점 0에 연결되어 있는 이제 모든 정점들을 방문한 다음에 다시 이제 1번 정점 기준으로 또 방문할 곳을 찾는데 없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에 2번 정점 기준으로 또 방문할 곳을 찾는데 3번이 있네 하고 3번을 탐색을 하게 됩니다. 3번을 방문을 하겠죠. 그러면 정점 3번이 Q에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점 4를 기준으로 또 탐색을 하니까 방문할 곳이 없고 정점 3에서도 방문할 곳이 없다라고 해서 탐색이 종료가 되고요. 방문 순서는 0, 1, 2, 4, 3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BFS 너비 우선 탐색 한번 또 요 예제 가지고 수행을 해볼 건데요. 시작 정점은 항상 0번부터 해서 이제 Q에 넣고 Q에다가 이렇게 넣어주고 방문한 이제 간선들 정점들은 이제 Q에다가 이렇게 넣어줍니다. 0번 정점부터 시작을 하니까 Q에는 0번이 들어가 있겠죠. 0이라는 값이. 그리고 나서 0번 점점에서 방문할 수 있는 모든 노드를 Q에 넣어줍니다. 1, 2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더 이상 방문할 게 없으면은 Q에서 값을 하나를 이렇게 빼줍니다. 근데 0번은 더 이상 방문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를 또 더 빼줍니다. 1번 정점에서 방문할 수 있는 모든 정점을 또 추가를 해줍니다. 5, 6 해가지고 5번, 6번 이렇게 또 방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1번 정점에서 더 이상 방문할 정점이 없으니까 Q에서 또 값을 하나 빼줍니다. 이번에 값을 뺐더니 2네요. 2번 정점에서 방문할 수 있는 노드들을 또 다 방문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3, 4, 9가 되겠죠. 그러면 3, 4, 9를 값을 또 Q에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2번 정점에서 더 이상 방문할 게 없으니까 또 Q에서 값을 하나 빼가지고 또 탐색을 하게 됩니다. 근데 5번 정점에서도 더 이상 더 이상 탐색을 할 게 없으니까 6도 Q에서 하나 빼서 6번 정점을 기준으로 또 너비 우선 탐색을 해줍니다. 이번에는 여기 7이랑 8 이 두 개의 이 정점들이 탐색이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더 이상 또 6번 정점에서 할 게 없으니까 3번 이 값을 Q에서 빼내서 또 탐색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미 9번은 탐색을 한 상태고 10번 이 10번을 또 탐색을 해서 Q에 넣어주게 되는데요. 10번 정점을 넣고 또 더 이상 탐색할 노드가 없으니까 4번 이 4번 값을 Q에서 빼내서 또 탐색할 게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니까 또 9를 빼내고 9도 없고 그 다음에 7도 빼서 봤더니 7도 없고 그 다음에 8도 빼서 봤더니 없고 10도 빼서 봤더니 없더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너비 우선 탐색은 이 Q에 들어가 있는 이 순서 있죠. 0, 1, 2, 5, 6, 3, 4, 9, 7, 8, 10 요게 바로 너비 우선 탐색의 순서가 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깊이 우선 탐색과 너비 우선 탐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학습을 해 보았는데요. 우리가 그래프는 이제 아래는 이제 코드가 나오는데 코드까지는 쌤이 다루진 않고요. 여기서 그래프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단원 학습 정리 부분이 있는데요.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 부분은 꼭 한번 또 학습하고 이렇게 또 시험 준비하는데